안녕하세요. 4월 13일자 신문 일기를 진행할 국제신문의 김민주 기자입니다. 오늘 부산 낮 기온은 최고 19도까지 오르겠고요. 조금 흐리고 특히 미세먼지가 좀 심한 날씨가 될 거라고 하는데 제가 출근해서 볼 때는 전국에서 부산이 미세먼지 농도가 제일 높았어요.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관련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마침 오늘 신문에 관련 기사가 나와가지고 살펴보는 것으로 신문 일기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사 같이 살펴볼게요. 자, 제목이요. 초미세먼지에 숨막힌 부산 7대 도시 중에 최악이다. 이런 제목이고요. 표를 보면 실제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균적으로 부산이 뭐 서울이나 인천, 대구 다른 도시들 다 제끼고 가장 높았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표인데요. 기사 바로 읽어볼게요. 자, 지난해 부산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7 마이크로그램으로 수도권인 서울이나 인천의 26보다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전국 최악의 초미세먼지 농도의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전문가들은 이제 선박으로 인한 오염을 추정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오염원별로 배출량에 대한 자체 분석이나 연구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의 어떤 이 작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국내 기준이 25를 초과했고요. 이 국내 기준은 조금 이제 낮은 편인데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인 10 마이크로그램의 2.7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유근 부산대 대기환경과학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 항만 도시냐 아니면 분지냐 공업 도시냐 이런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발생 원인별 배출량, 영향 이런 걸 정확하게 밝혀내야 정책도 세우고 농도가 급격히 높아질 때는 규제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부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원인 규명은 좀 어렵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특히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이 김유근 교수님 말씀으로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발생을 하고 또 그게 영향이 얼마나 되나, 양이 얼마나 되나 이런 거를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이제 부산시 이야기가 지자체 단위에서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산 지역에 항만이 어디가 많고 또 배가 정박을 어디서 많이 하고 시간대별 지역별로 언제 어디서 교통량이 많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자체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기본적인 데이터가 모여야 뭐 정책에 좀 단초라도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미세먼지 농도 문제가 이 좀 해결책이 참 어려운 문제라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특히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좀 노인 인구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진을 하나 좀 살펴보자면 자, 이 제목만 한번 살펴볼게요. 사진 이제 건물이 뿌열 정도로 안 보이고 근데 미세먼지 나쁨 이런 날도 학교는 실외 수업을 한다. 그러니까 관련 매뉴얼도 없다는 이야기로 보이거든요. 좀 빨리 조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기사는 바로 위에 있는 기사를 바로 살펴볼게요. 제목이 공부 못하면 반장도 못하나 인권 침해 나쁨 교칙 이런 내용인데요. 어떤 건지 바로 한번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학생회 임원은 전 학기 성적이 50% 이내여야 하고 동일 득표자가 나오면은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학교장 허가 없이 이 불건전한 외부 행사에선 참여할 수가 없다. 부산의 고등학교 학교 규칙에 인권 침해 요소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 자격에 성적 제한을 두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 대표적이라고 하는데요. 부산시 교육청은 시내 146개 고등학교와 13개 특수학교 학칙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합동 점검을 했다고 하고요. 그 결과 4,000건에 가까운 인권 침해 요소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과 인권위는 학칙에 뭐 불온, 성동, 불순 이런 표현들은 좀 용어를 구체적으로 변경하고 또 아름다움을 지닌 여성으로서 등 성차별적인 용어는 수정하라고 권고를 했다고 하고요. 또 이제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면요. 학교장 허락 없이는 아르바이트를 못한다. 남학생은 상의 탈의를 금지한다. 뭐 잡지 등의 투고 전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장 허가 없이 정치적 목적의 단체 가입 활동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관련해가지고 시교육청은 이런 권고사항을 학교에 전달하고 5월까지는 학칙을 재개정해가지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재밌는 게 많죠. 그 안에 우리가 같이 내용을 살펴봤지만은 사실 학생회 임원으로서의 리더십하고 성적은 큰 관련성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학생이 매체 기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학교 바깥에서 적법한 외부 활동을 할 때 왜 학교장 권한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지금 이제 교칙으로 남아 있지만 실효성은 잃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명문화된 규칙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 때문에 이제 규제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들은 상당히 위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부산에서 이런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데, 전국에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좀 확칙은 권고에 따라서 규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신문 일기는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국제신문의 김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